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인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전에 면접관 다녀온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이제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제 가끔 면접관으로도 참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면접관을 다녀오면서 정말 이런 지원자는 정말 기업에서도 뽑고 싶지 않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던 아주 극소수의 인원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면접관이 본 최악의 구직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오늘 제가 언급하는 이런 유형의 구직자가 되지는 않길 바라면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면접관이 본 최악의 구직자, 첫 번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제가 다녀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첨부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사진을 첨부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정말 너무 과도하게 포토샵을 많이 해서 실제 면접장에 들어오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지원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면접관들이 굉장히 놀라기 마련이죠. 만약에 너무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한 신원 확인을 한 것인가 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만약 너무 사진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 버리게 되면 면접관들도 이 지원자에 대해서 약간은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 사진에다가 포토샵을 과하게 해서 성형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거는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적절한 포토샵을 해서 내 이미지가 좋게 하는 거는 좋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해서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거는 정말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자, 그 다음 유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마 실수하셨던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원한 기업의 자기소개서에 카피페이스트를 그냥 하시느라고 타 기업의 이름이나 직무를 그대로 써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에서 자주 발생하냐면요, 사람이나 자코리아 같은데 여러분들 범용 자기소개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거를 바로 지원하기 버튼을 한번 딱 눌러 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합격을 시킨 기업도 문제가 있기는 한데, 합격을 한 다음이 더 문제예요. 면접을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공격을 당할 확률이 높거든요. 제가 면접관이어도 다른 기업의 이름이랑 다른 직무가 적혀 있다라고 하면 이거 다른 기업에 지원을 하셨었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직무명은 정확하게 알고서, 그리고 수정을 한 다음에 꼭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회사에다가 서류를 제출을 했겠죠. 근데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만약에 탈락을 했다 이랬을 때 지원자의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그 회사에 압박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설마 이런 일이 있어요? 라고 하겠지만, 네, 설마 진짜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왜 우리 아들이 떨어졌냐, 왜 우리 딸이 떨어졌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을 해라, 막 폭언과 함께 지속적인 전화를 해서 일을 못하게 만든다거나, 그 회사에 대한 악플을 다른 채용 사이트에다가 업로드를 한다라든지, 굉장히 회사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뭐 흔히 말하는 뭐 헬리콥터맘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아마 그럴 분들은 아니시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지만, 정말 극소수 중에 극소수는 이렇게 부모님이 하는 경우도 있다 라고 하니까요, 혹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사 인사 담당자 입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짜증나고 좀 많은 기업들이 겪는 문제 중에 하나일 텐데요, 연락도 없이 노쇼를 하는 그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비중이 한 30% 이상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에서 10명의 지원자들을 면접 본다라고 했었을 때 한 50% 정도 비중이다 라고 했으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8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연락 없이 노쇼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매너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기업을 안 가겠다라고 하면 적어도 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전화 한 통이라든지, 아니면 인사 담당자들 요즘에 뭐 문자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보내주니까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꼭 얘기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 일부 기업들은 오지 않는 사람들을 블랙리스트로 별도로 관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인사 담당자한테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다른 기업에 합격을 해서 혹은 뭐 다른 사유에 의해서 못 가게 되면 참석이 어렵다라는 의사를 꼭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본적인 매너 중에 매너입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본인 지원하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접관이 질문을 했는데 본인이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지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에 어떤 에피소드에 관련된 내용을 썼는데 이 질문을 했었는데 갸우뚱하면서 이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썼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게 아닌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소개서 내용 자체를 지금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면접을 오게 된 것이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은 탈락됐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적어도 가시기 전에 하루 전에는 무조건 이전에 제출했던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그리고 그 자기소개서 안에서 예상될 수 있는 질문들 다시 한번 꼭 리뷰하시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무조건 가시기 전에 꼭 본인 거 자기소개서 내용이랑 이력서 내용, 제출 서류 꼭 리뷰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면접관으로서 본 최악의 구직자라는 이런 컨셉으로 얘기를 해드렸는데 적어도 이 5개는 정말 비매너예요.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고 내가 기업에 합격을 해서 일을 하더라도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믿고 일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절대로 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여러분들 꼭 숙지하시고 절대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해당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취업 인생의 터닝 포인터 강사 문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